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글자를 외우셔야죠. 외우시는데, 이런 증상의 이미지를 딱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환자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체격은, 저보다, 비만도는 저보다 조금 더 비만 정도? 막 엄청 비만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무릎 수술을 하시고 2개월이 됐대요. 나이가 한 60대 후반? 여자분인데, 여기 열이 난대요. 무릎에. 수술 부위가. 그래서 매일 얼음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땀이 난답니다. 땀이 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이제 춥대요. 그 선풍기 같은 게 춥다. 여기는 열이 나가지고 얼음찜질을 하는데 그거에 몸은 춥다는 거예요. 계지탕의 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신통이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근데 이제 저는 계지탕으로만 처방하진 않았습니다. 사물탕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불안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이 조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물탕을 썼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게지가 필요하겠구나. 작약에 이제 사물탕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 이제 게지를 좀 넣고, 그렇게 치료했습니다. 경과는 봐야 되는데, 특별하게 틀릴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글자로 하지 마시고, 느낌으로, 이미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환자가 딱 보면 딱 보입니다.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환자가 여러 가지 증상을 쭉 얘기합니다. 그 중에 골라내야 됩니다. 필요한 거. 이 사람이 지금 진료에 필요한 게 뭔지. 옛날 거부터 다 나옵니다. 30년 전에 출산을 했는데, 이제 적어주는 척은 해야 돼요.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머리 자른 거 되게 스마트해 보이시네요. 예. 갑자기 말이 끊겨. 예. 그러니까 골라내야 돼요. 그래 해야만 구별이 되지. 이제 설문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십니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굉장히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처방 내기가 수월합니다. 자. 근데 아까 그 환자분이 체격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게지탕만을 쓰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두드러지는 게, 불안과 심혈조가 상당히 심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한출 오풍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다음에 두신통. 어떻게 따지면 관절 발열, 이런 것도 있고. 게지탕대로 쓰진 않았는데,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보통 그럴 때 게지를 누가 쓸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풍이 나타납니다. 선듯선듯하게.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환자를 보면 쓱 다가옵니다. 게지탕이니까 두신통, 오풍 이렇게 글자만 외워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한번 아파 보는 거예요. 요 글대로, 주증대로. 그런 이미지를 이미지화 시켜야 됩니다. 이미지화. 그 다음에 게지가게탕은 상충이 많이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두통, 신통 이런 게 극렬해집니다. 특히 두통 쪽에. 게지가 작약탕은 게지탕에 복만, 복통, 대변비. 작약이 밑으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속으로. 그래서 생각 외로, 어디 갔노? 오풍, 이런 게 조금 많이 안 드러납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게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여기에 지금 속에 병이 있거든요. 환자가 호소하는 건 전부 다 이쪽으로 호소합니다.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살짝 있습니다. 네.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환자가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제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아예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너무 더워요. 이럴 때는 아예 이제 이거 아니구나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있을지 없을지 뭐 굳이 꼼꼼하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너무 배제하면 안 됩니다. 배제하면. 그래서 이제 이 글자로 외우시면 이게 접근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이미지화 시켜야 됩니다. 이미지화. 이 환자를 보면 딱 이게 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계직어 자약탕은 이제 이쪽이 없어집니다. 흉만 쪽으로 갑니다. 흉만으로. 이거는, 자, 그러면 이 얘기 나왔을 때 볼까요? 우리가, 흉만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 잠시만요. 혹시 지금 카톡에 뭐 온 거 있어요? 제가, 거기 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중에 만든 것 중에 자, 흉만이 있습니다. 흉만. 가슴이 답답하다. 흉만을 호소하는 게 다양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거는 계직어 작약탕. 배 쪽으로 기운이 안 가고 흉부에 몰려 있는 거를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양기가 펼쳐지지 못한다. 외발하지 못한다. 불발한다. 이렇게 하는데 양기가 펼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뭐라고 하냐면 자신감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고 그런 게 양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직어 작약탕은 계지의 문제는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왜 이래 에너지가 떨어지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딴 거 한번 봅시다. 천이흉만. 마왕탕은 제가 제 몸에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게 상한몸 배울 때였어요. 본과 2학년 때, 본과 1학년 2학년 때인가? 아니, 오돌오돌오돌 추운 감기에 걸린 거예요. 딱 완전히 마왕탕이야. 진짜 막 신통이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도 나고, 오한이 하고 장난 아닌 거예요. 교과서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제 옆에 저희 같은 동기의 나이 많은 형이 집에 한약이 있었어요. 마왕탕을 2첩인가 3첩인가 지어가가지고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완전 발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날 거의 탈진이 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마왕탕증이 아니야. 그때는 말로만 그런 거고, 이거는 뭐냐면 겉에가 딱 닫혀버린 거예요. 피부가 딱 닫혀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 목만 딱 내놓고 있으면은 깝깝해지는 겁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 겁니다. 감기 초기에 에너지 좋은 사람들이, 힘 좋은 사람은 그때 딱 다치면요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20대에는 그래도 에너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살짝 그랬는데, 마왕탕을 너무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거는 마왕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원인은 여기 이 소화기 쪽에 있습니다. 연구가들이 연구하기로는 마왕탕이나 계지탕은 옛날부터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승기탕이라든지 한토화법이 있으니까. 근데 소시오탕은 한토화법 이후에 나온 그 치료법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조문에 보면 한법을 쓰고 합법을 쓰고 안 되더라는 얘기가 이 소시오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에 좀 스트레스를 받든 뭐 하든 여기가 좀 답답해지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만이 다 비슷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몇 가지만 좀 더 볼까요? 승기탕. 실제로,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똥을 못 누고 똥을 못 누는데 음식은 계속 먹어요, 환자가. 숨이 차가지고 말하는데, 원장님, 근데 허리 아픈데 오늘? 허리를 좀 나서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저 똥을 빼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굳이 허리를 맞고 갑니다. 네, 왜? 네. 근데 뭐, 싸워봤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농이 실제로 흉만의 길경탕은 이 농이 차가지고 그런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지거 작약탕 얘기를 하려고 했죠. 양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불안하다. 어디에 딱 갇히면 답답하다. 뭔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무섭다는 얘기 안 합니다. 마황탕, 소시오탕, 이런 무섭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텐션을 끌어올리는 게 목소리만 끌어올리는 건 아닌데. 제가 강의법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 느껴집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게 목소리의 문제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은 계지거 작약탕에 오한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계지부자탕, 즉 이제 동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과 계지부자탕. 이게 이제 계지와 부자의 차이라서 동통으로 접근하자.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통증에 쓰는 얘기를 그때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지마왕은 풍한습. 실제로 이런 환자들 많아요. 예.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추위를 탄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통은, 다른 것들도 쭉 하지만, 확실히 좀 표 쪽으로 뭔가를 순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지가 갈근탕은 계지탕을 기본으로 한 항백항급. 예. 그 다음에 경항통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과루계지탕은 계지탕에 갈증이 있는 경우. 이 갈증은 일반적인 갈증이 아니고 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 그 다음에 약재 구별을 제가 천하분, 갈근, 석고, 자, 한번 구분해 봤고요. 계지가 환기탕은 계지탕증에 땀이 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오늘 할 주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지가 후박행자탕.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지탕이 기본이다 얘기를 했으니까, 계지탕이 있는 사람이 기침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실은 틀린 게 아니고. 아마 여기 글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하다가, 수정한 게 좀 있어서. 다른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문 한번 볼게요. 태안병에, 하지에, 미천자는 표미해고야, 계지가 후박행자탕이라. 태안병인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글자 그대로 환자가 왔어요. 그럼 이 환자가 뭐를 호소해 가지고 왔습니까? 자, 1번, 감기 증상으로 왔다. 계지탕증. 저는 감기가 왔어요. 2번, 대변이 안 나온다. 1번, 2번. 뭐로 왔을 것 같습니까?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3번 기침. 그러면 제가 원장님 옆에 한의원에서 조져가지고 그거로 갔네. 자, 1번 감기 증상으로 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감기 증상으로 왔다. 2번 대변 문제로 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1번 하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첫 번째 계신 우리, 구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경우에 감기 증상에 설사를 시킬까요? 혹시 그냥 요런 것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옆에 어떤 원장님이 제가 감기 환자가 왔어요. 환자는 몸이 으슬으슬하고 하다고 해서 제가 합법을 써서 설사를 시켰어. 그게 옆에서 보기에 조 원장님이 왜 저러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납득이 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좀 납득이 갈까요? 그럼 다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감기에 혹시 변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감기가 아닌데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다른 병이 오는데 가만히 문진하거나 하다가 보니까 그러고 보니 대변이 좀 잘 안 최근부터 좀 잘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꼭 어떤 장의 어떤 문제가 꼭 있어서라기보다는 장이라는 건 정말 똥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참 잘 나올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나오는 게 이 똥이에요. 어느 경우든 똥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혹시 똥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우는 감기 환자, 이 사람이 태양병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설사를 안 시켰을 거예요. 상한론을 이제 순서대로 딱 배웠으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상한론에 이런 체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의 어떤 증상이 일단은 대변을 빼고 보자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옆집에 가가지고 구원장님 이걸 딱 봤어.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아니면 약간 숨이 차. 옆집에서 김기탕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네, 약을 먹고 설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됐군 거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볼까요? 어떤 병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합법을 썼어. 설사를 시켰어. 설사를 시키고 나니까 숨이 차거나 또는 기침을 하거나 살짝 그런 게 조금 나타나요. 생각을 해보니까, 태양병에서, 뒤에 안 적어놨나? 태양병에 있는 사기가 설사로 인해가지고 밑으로 꺼졌네, 들어왔네, 요렇게 이제 이 사람은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표사가 아래 하한해가지고 어디에 걸렸다? 기관지 흉부 쪽에 살짝 긴장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최종적으로 태양병이었구나 요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병인지 모르는데 합법을 써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태양병이었구나. 만약에 양면병이었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그리고 소양병이었으면 이 속의 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왕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뭔가 기체가 됐겠죠. 고름병이 안에서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장이 배가 더 아프다든지 이런 거는 속의 병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겉의 병이 있는데 대황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하기를 하니까 이 병이 가벼운 이 상부에 있는 거예요. 상부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 정리해 볼게요. 계지탕증인데 약간 숨이 차고
기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임상에서 찾는 거예요? 게시탕증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 숨이 차.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보통 숨이 차는 게 여러 가지 경우, 흉만 아까 잠깐 봤는데, 소화에 어떤 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뭐 갈증이라든지 이런 게 상초에 열이 심하지 않고 하니까, 아, 흉부에 기체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씁니다. 제가 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형적으로, 신체통과 오풍 이런 게 많은 사람입니다. 신체통하고 오풍이 많은 사람. 그래서 게지탕을 즐겨 써요. 조금만 안 좋으면 게지탕 즐겨 쓰고, 빵 많이 먹으면 바나 같은 거 꼭 쓰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바나 사심탕과 게지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좀 캑캑 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몸이 좀 으슬으슬할 때 자기가 이제 빵을 먹고 나서 설사를 많이 했대, 설사를. 근데 이제 이 소화기의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법에 의한 기체구나. 그래가지고, 이 그대로 썼어요. 게지가 후방 임자탕. 하루 이틀 만에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병이 다 안 없어집니다. 요 증상은 없어졌어요. 요 증상만. 기침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속병도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찾을 때에는, 이 처방을 쓸 때에는 게지탕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감기든 뭐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뭔가 여기 기체입니다, 이거 기체. 약제 설명이 있나? 자, 잠깐만, 약제 설명부터 볼게요. 후박은 흉에, 후박은 이거부터 봐야지. 이 고온한 약입니다. 쓴 약입니다. 쓰다는 거는 습기를 잘 봅니다. 습기를. 그 다음에 요 약은 기체를 푸는 약입니다. 습기를 제거해서 기체를 풉니다. 습은 기체를 만든다. 제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 겉에 병이 있었어요. 겉에 병이 있어가지고 합법을 딱 썼는데 딱 기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바나 안 쓰고 바나나, 소자, 나복자 안 쓰고 후박을 쓰죠? 복만이 있나? 뭐 금방 들어왔는데 그래도 한마디. 적응이 안 돼요. 아니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허를 찌르듯이. 바나나 뭐 이런 거 안 쓰고 왜 후박을? 사람이 건조하나요? 혹시? 바바비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설사를 하고 이렇게 자극을 많이 줬으니까 조금 진정하면서도 좀 이렇게 그렇구나. 좋습니다. 부족한 구원의 구원의 눈빛. 적응을 충분히 하시. 호박을 좀 덮어놓고 이렇게 다 내리는 거고 후박은 덮어놓고 내리는 거고. 바나나는 좀 협소한 부위를. 좋습니다. 뭐, 소라쌤 뭐, 한마디. 뭔가. 후각의 위치가 더 장조 아닐까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런데, 얘가 요런 데에도 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나라는 약에 대해서 제가 오해했던 것들이 좀
많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얘가 분명히 건조해요. 바나나는 건조한 약 맞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지요. 그런데 습을 목표로 쓰는 약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기체를 목표로 쓰는 겁니다. 습을 목표로 쓰면 얘가 습을 처리하는 능력은 창출하는데 택도 안 됩니다. 막힌 구멍을 뚫어주는 뭔가 탁 꼬챙이 같은 톡 하는 그런 느낌이 뚫어주는 게 많지 창출은 뚫어주는 느낌 없습니다. 막혔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바나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습기를 많이 못 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기체가 된 거예요. 기체. 뭔가 충격에 의해서, 합법에서 충격해서 기운이 딱 여기 뭐 소위 말하면 기관지가 긴장이 됐겠죠.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긴장이 딱 되면 여기에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기체로 인해서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체 습기.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바나를 안 썼느냐? 여러분, 바나는, 만약에 후박하고 바나 둘 중에 습을 많이 보는 약은 뭐다 하면 오히려 이게 훨씬 건조합니다. 훨씬 건조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통해주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바나는 어떠냐면 그냥 정지되어 있는, 그냥 떡하니 안 움직이는 느낌이지 얘가 막 기체가 돼가지고 막 이런 느낌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소리가 꿀렁꿀렁꿀렁 장명이 있다 뭐 이런 데 바나 쓴다는 게 그냥 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꿀렁꿀렁꿀렁. 그런 것들에 오히려 좋아요. 여기는 이 기체가 돼가지고 이게 뭔가 딱 막혀 있으니까 여기 습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짝이 되는 게 행인입니다. 행인은 얘가 참 웃겨요. 약이 윤합니다. 만져보면 먹어도 맛도 이제 여기는 곰이라고 돼 있지만 별로 쓴맛 없어요. 그냥 담담한 맛. 그 중에 이제 조금 쓴맛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재주가 있냐면 물을 빼는 재주가 있습니다. 정수. 여기는 뭐 풍담천외 하지만 물을 빼면서 똥이 나가게 합니다. 똥이. 그러니까 이제 대장의 기체를 빼는 거예요. 여기가 뭔가 순간적으로 딱 이 기체가 돼가지고 뭐 이 호흡이 여기가 정체되고 딱 긴장이 돼 있을 때 이 행인이라든지 후박을 가지고 여기 뚫어주는 거예요. 아마 기관지에만 뭐 문제가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체로 인해서 습이 생기는 거예요. 기체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바나 써도 될 것 같은데 마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약간 합법으로 이런 생긴 건데 또 똥을 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여러분이 막 행인 써보세요. 똥 안 나옵니다. 이거 먹는다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에 너무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됩니다. 똥 빼려면 대왕 써야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주증은 계지탕증에 천만 있다기보다는 해도 있습니다. 해죠. 약간 근데 이제 이 기침이 칼락칼락 이런 기침이 아닙니다. 좀 답답하고 깝깝하고 한 번씩 이게 제가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왜 제가 기체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쪽이 기침하는 약재들 중에 왜 길경, 사삼, 지각, 반환, 나복자, 상백피 안 썼느냐? 요거 쓸 수 있잖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쭉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상한노실에 안 썼잖아. 뭐 길경도 뭐 쓰긴 썼고 반화도 썼지만 나머지 약은 안 썼잖아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길경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길경을 많이 응용하는 여러분들이 좀, 요럴 때 좀 길경을 써야지 하는 게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혹시 길경 쓰는 포인트가. 요럴 때 좀,
나는 좀 손이 간다. 목이요. 목이 아플 때. 맞습니다. 무슨 길경탕이고? 감길탕. 감길탕 같은 거죠. 또 뭐 혹시 개인적으로 환자가 이럴 때 길경에 좀 손이 간다 있습니까? 가래. 가래. 왜? 내 당황하네. 저 화낼 때냐? 아니야. 근데 정신 차려. 자, 아니, 왜 가래 어때서? 그 뭐고, 용각산에, 길경이 주약이라는데, 90% 길경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내 용각산 먹어봤는데, 괜찮던데. 가래, 네, 좋습니다. 네. 뭔가 좀 칼칼하고 목이 목에, 칼칼한 기침, 가래. 구원장님 그럼 그 대신 저희보다 이제 책을 이제 교과서를 공부한 지가 훨씬 저희보다 가까우셔가지고 훨씬 신선하실 텐데. 길경 혹시 나는 이럴 때 좀 손이 간다. 응? 뭐지? 잠깐만. 저걸 이해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충남도 원어 아니에요? 피부가 여기서 텐션을 끌어올려. 그러니까 내보다 텐션을 더 끌어. 맞습니다. 텐션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상한론에서 쓰이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가래라든지 농 요런 데 좀 많이 쓰여요. 거기 쓰이다가 이제 후대로 와가지고 목감기 요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제 그 늑간 이런 데 기침 이제 상한론에는 기침 이런 데 많이 안 써요. 네. 있습니다만 아까 목이 칼칼하다 정도지 기침이나 이런 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박상이나 이런 데 딱 맞으면 이 인경약 같이 늑골 이런 데는 길경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더 넘어와 가지고는 깜짝깜짝 놀래는 데 쓴다고 하는데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 자, 사삼은 잔대라고 하면 얘는 진액이 많은 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액이 많으면서도 기운을 풀어요. 그래서 건조할 때 좀 써야 됩니다. 건조할 때. 그 다음에 지각은 확실히 이 상중하의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변이 잘 안 나간다든지 뭔가 가슴이 갑갑하다든지 이런 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반하는 비위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육군자탕을 제가 좀 써보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부터 반하를 좀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변비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손이 안 갔어요. 그런데 상한노도 좀 공부하고 하다가 비위가 이제 소위 말하면 입맛이 없어요, 사람이. 입맛이 없고 기력이 축 처져요. 그런데 자세히 문진을 해보면 음식도 잘 안 먹고 하는데 똥도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밑으로 뭐가 안 빠지니까 위도 이게 활동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걸 쓰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내가 그전에는 백출, 인삼, 사인, 귤피 이런 걸 위주로 하다가 전혀 반하는 손이 안 가던데 이제 소시오탕, 반하사심탕 이런 걸 공부하고 나니까 저기에 소화제 같은 걸 쓰면서도 반하가 하나 좀 들어가면 이게 기체를 좀 대황 쓰기는 사람이 이게 실제로 좀 그렇고 저거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어느 순간 똥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보면 체격이 조금 왜소합니다. 우리 구원장님 같은 저런 좀 약간 왜소한 사람들이 지금은 저 원장님은
얼굴이 뽀얀이 좋잖아요. 이제 밥 못 먹기 시작하면 요래됩니다. 이렇게. 저런 분들이. 좀 마르신 분들이 요래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변도 잘 못 보고. 근데 대변 자체가 막 자기는 염소똥이라고 하지만 물기가 없는 그런 똥이 아닙니다. 약간 끈적끈적 하면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습기가 이래 장에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좋습니다. 기침 얘기하지. 잠깐만. 그런 사람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설사자는, 반화를 쓰면요? 육군자탕 설사할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환자가 약을 먹고 설사했대요. 그런데 환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좋아요. 그동안 시원하게 못 보다 보니까. 한두 번 그러고 하면 정상변 봅니다. 네. 그래서 제 예전에 너무 기운이 없을 때 손이 안 갔는데 밑에 하수구를 잘 살펴보고는 대왕이 아니라고 하면 반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침 얘기하다가 말았네요. 이 소청룡탕에 보면 심화에 물이 있고 기침 포인트도 있지만 심화에 물이 있고 얘가 정체가 돼 있는 야 위가 하나도 활동이 안 된다 야 위가 하나도 안 움직여. 보통 이런 거 보면 밥 안 먹어요. 그냥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반화가 이렇게 그러면서 기침하는 경우에는 반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복자는 나복자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확실히 음식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더 심하다. 밥을 먹으면 음식과 확실히 소화기, 쉽게 말하면 식체, 당장의 식체, 반화는 식체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위가 활동을 안 해요. 그런 거고, 나복자는 어제 족발 먹고 자고 나니까 갑자기 기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겁니다. 식체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백피는 얼굴이 부어요. 아마 이제 여기 늑간 이런 데도 이 흉부에도 약간 물이 찰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굴이 붓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리고 이 기침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흉내 반화기침 흉내 내볼게요. 칼락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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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락 이랍니다. 상대편은 칼락칼락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런데 힘이 약해요. 얼굴은 푸석해가지고 너무 안쓰럽습니다. 저 어떻게 이 반화는 저거를 기침을 이런 좀 때리고 싶은 이거라면 애가 이 상배피 얼굴이 푸석해요. 힘없이 칼락칼락 계속 합니다. 그럴 때는 상배피가 딱 물을 빼줍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지가 후박 행자탕은 이렇게 제가 반화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흉부 쪽에 기운이 갇혀 있는 기체가 되는 거지만 계지거 작약탕은 기체가 아니고 양기가 에너지가 이제 양기가 이제 여기에 힘이 없어서 못 펼치는 겁니다. 흉부 쪽에서. 그래서 조금 무섭다, 뭐하다, 이렇게 갑자기 공포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같은 흉부지만 피부 쪽에 뭔가 갇혀 있는 경우가 마왕탕이고, 갇혀 있다 보면 열이 납니다. 갇혀 있기만 한 게 아니고 안에서 이제 점점 에너지가 사람의 에너지가 있다 보면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 어떤 글에 보니까 하얼빈에 어떤 사람이 그 겨울에 기차 여행을 갔어요. 하얼빈으로 영하 40도, 45도 완전히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앞에 쫙 하얼빈 역을 딱 내리니까 아이스크림 장사가 쫙 줄을 서가지고 영하 45도에 냉장고가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자, 이거 먹으면 된다. 냉장고 필요 없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사 먹는답니다.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갔대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그게 하루 생활하니까 갈증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이게 대청룡탕이구나. 마행감석탕은 요거와 비슷한데
약간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공이 조금 이제 헐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흉부에 물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음에 나올 때, 다 했네, 내가. 표증과 함께 위내 수기가 있는 거고, 표증과 함께 양기가 펼쳐지지 못하는 거고, 표증에 있으면서 표가 막혀 있는 거고, 표증과 표가 닫혀 있으면서 안에 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표증과 함께 이제 표가 서서히 문이 열리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도 아직 열이 있는 거고, 요거는 수기가 있는 거고, 요렇게 대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자세히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갈근 금령탕도 조문에 보면, 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설사를 하면서 천이 하는 경우. 이거는 똥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면,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어디가, 우리 청담동 언니분한테 제가, 감기로 환자가,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이 왔어요. 개지가 후발 행자탕. 어떻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쓰냐 yes, no. 안 쓴다. 응? 진짜? 왜? 이유? 돈이 안 된다. 신박한데,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와, 신박하다. 와. 가. 어이. 녹용이 들어가요. 개지가 후박 행자 녹용탕. 녹사탕. 야, 녹사탕 좀. 니는 크게 될 사람이야. 성공하면 부위, 실패하면 니 감옥이야. 증상을 더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섣불리 카드를 던지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부위 원장님, 예. 네, 어떻습니까? 감기가 왔는데 기침을 한다. 개지가 후방행자탕. 감기라는 건 계집탕증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가 감기 왔어요, 감기에 걸렸어요라고, 통상적인. 이 환자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그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주변 원장님들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고, 자. 저는 보험약을 쓸 것 같아요. 보험약에 개지가 후방행자탕이 없는데. 없어서 못 쓸 것 같아요. 아하. 안 써봐가지고. 안 맞다. 이렇게 둘러서 말하네. 보험약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약간 좀 포인트가 좀 안 맞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올 정도면 좀 감기가 기침이 오래됐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 보면 네. 건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임상 경험이 풍부하게 묻어나고 있으면, 야, 많은 환자는 건조한 환자인데, 이런 거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맞죠. 그래서 이제 사상 같은 거. 네네. 사삼 저는 강추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낫습니다. 네. 이게, 임상 예를 쭉 읽어보면 별로 많이 안 써요, 약.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흉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기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왜 얘기하겠어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통 감기로 인해서 기침은 거의 가래가 끼고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가래 끼고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길경, 반화 이런 거 쓰는 거지, 가래가 끓면서 기침하는데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고. 소위 말하면 아까 좀 요건 잠깐만. 오히려 목이라는 것보다 여기가 좀 뭔가 좀 답답하고 칼칼하고 좀
약간, 좀, 숨쉬기가 좀, 왜 숨쉬기가 곤란하지? 이런 거지, 기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안 쓰는 거예요. 감기로 인한 기침은 겉에 일단은 감기 기운이, 사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기침은 전부 다 역상하는 기운이잖아요. 뭐든 있습니다. 폐에서도 역상할 수도 있고요. 비위에서도 역상할 수도 있고, 간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후박행자탕은 요쯤에 있는 약인데, 그리고 이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침에, 소위 말하면 기침에 관련된 거, 이 행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 돼.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목이 칼칼한 경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안 되지. 감기로 인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이렇게 합니다. 네, 목이 칼칼한 경우에. 자, 이거,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소화기에 평소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습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감이라든지 이런 참기운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칼칼한 경우가 이게 약간 열이 좀 생기고 뭔가 이게 안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찌꺼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여기 조직에. 어느 조직에도 찌꺼기가 막히면 여기는 칼칼하다고 느끼겠지만 아마 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 느낄 거예요, 우리가. 좀 건조하다. 이런 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래 느끼고. 다른 데는 뭐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반화길경을 씁니다. 반화길경을 요럴 때 딱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가 좀 지난다. 목이 아프고 열이 난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기운만 소통시키거든요. 이제 실제로 여기에는 열을 봐야 됩니다. 석고, 용교, 갈근, 우방적, 금문화, 시오, 박하. 요런 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걸로는 안 되면, 요거는 초기에. 그래서 대표적인 약이 반화상급탕입니다. 요 초기에 딱 먹으면 잘 듣습니다. 반화계지감초. 처방 좋네요. 한번 써보 과감하게. 근데 안 맞으면 좀 목 책임 안 집니다. 확실히 목 이물감, 불편감, 이거 잘 듣습니다. 자, 이게 제가 욕심을 내봤는데, 이게 아까 이제 그림 그렸듯이 해수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왕탕이나 마행감석탕 같은 거, 아까 하셨던 건조한 경우, 요게 상당히 사실은 많죠. 요 2번과 3번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소자감기탕이나 소청룡탕 같은 요 2번과 3번이 가장 많고, 이제 진짜 만성으로 가면 이제 보준기탕 같은 거, 아니면 진짜 더 만성으로 가면, 이게 사실은 만성은 아니고요. 이건 좀 체질을 탑니다. 좀 사람이 들뜨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거는 언제든지 낄 수 있습니다. 잠깐 쉴게요. 네. 지금 딱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청유 준초